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차량은 그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CRJ 차량 중에서 아이들 부조 차량입니다. 아이들 부조 차량은 어떤 차량에 속하냐면요. 냉간시에 아침에 차가 열이 받기 전에 지하 주차장에 올라오지 못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심한 하얀 매연을 풍기면서 엔진이 막 떨리는 현상들을 아이들 부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차는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하고도 있냐면 그 스로우 상태에서도 아이들 상태가 일정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그 운전자가 차에 앉아 있으면 약간 몸이 흔들리는 정도를 느낄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차량을 여러분들이 정비소에 입고가 되었을 때 어떻게 진단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장비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 부조는 왜 발생할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커먼레이 인젝터에서는 4개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냉간시에 아이들 부조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 부조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고정 제한값이라든지 아이들 상태를 스캐너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로 그 몇 바에서 분사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이게 어떤 거냐면 4개의 인젝터 모두가 동시에 똑같은 압력의 분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차는 부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4개의 인젝터 중에 어떤 하나의 인젝터가 분사 개시 압력이 달랐을 경우에는 그 차가 열 받기 전까지는 계속 부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걸 우리가 육안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상황을 시린다이로 과연 이 4개 인젝터가 어떤 건 몇 바에 분사가 되고 어떤 건 몇 바에 분사가 되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 장비를 지금부터 설치하고 여러분께 과연 몇 바에서 얘가 분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인젝터를 먼저 탈거를 해야 됩니다. 기존 인젝터를 탈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공구를 장착하게 되죠. 압축 압력을 왜 재야 되냐면 이 인젝터의 문제인지 엔진 어떤 기통의 압축이 부족해서 엔진의 기계적인 결함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계적인 결함 압축 압력을 먼저 측정을 하게 되죠. 여러분 스캐너상으로 볼 수 있는 압축 압력은 그 크랭크악 센서가 이 도는 회전수를 기통별로 도는 시간을 감지해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우리가 쓰는 그 압력 매너를 사용해서 4개의 똑같은 압축 압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젝터를 뺀 자리에다가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이 인젝터를 뺍니다. 인젝터를 뺀 자리에다가 그대로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공구를 장착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장착. 이 똑같은 방법으로 인젝터를 4개 다 탈거를 하시고 이 4개의 공구를 다 각 기통별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그 인젝터를 보시면 여기 좀 구멍이 여기 뚫려 있죠. 이쪽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턱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턱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국내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지금 산타페 차종인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하고 턱이 맞아요? 날개가 여기하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산타페가 장착을 하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카니발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카니발 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디가 왔습니까? 카니발 길을 재보니까 밑에 똑같이 재서 4개가 왔죠. 카니발은 여기에 맞게 장착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가 소렌토가 들어왔다. 소렌토를 내봐야겠다. 오늘 소렌토 한번 이렇게 대볼까요? 이렇게 되면 소렌토는 어디가 맞지? 맞는 데가 좀 없죠. 소렌토는 좀 이제 방식이 좀 다릅니다. 위에가 장착이 돼 있죠. 그리고 이런 거는 소렌토형 이렇게 끼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다 이게 꽂아 가지고 소렌토형을 씁니다. 이게 A 엔진은 이제 요 위에다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눌리기가 힘드니까 여기다 이걸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갖고서 결론은 이게 뭐냐면 국내 차종이든지 국외 수입차든지 모든 차종 인젝터 이걸 다 압축을 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 2개, 3가지의 종류. 거의 차종을 보면 이 3가지 종류면 모든 차의 인젝터는 다 측정이 됩니다. 압축 압력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 엔진 같은 위쪽에 있는 것들은 이런 그 아답터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전 세계, 뭐 국내 차를 비롯 전 세계 차종 모든 차의 압축 압력을 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건 보시면 요건 지금 이상 파이프가 꽂아있죠. 이거 뭐냐면 지금 인젝터 위쪽에 그 리턴 파이프인데요. 이걸 제거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쪽으로 연료가 이렇게 새버리기 때문에 다시 여기 다 모아져서 여기에 들어있으라고 이렇게 한 건데 요런 데 끼시려면 좀 우리 정비사들은 이게 좀 힘들죠. 그리고 이 파이프가 오래되면 딱딱하면 이게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 편법 많이 쓰시죠? 요걸 빼버리고 이걸 막아도 되는데
바이스 플라이를 가지고 이렇게 물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꽉 물어넣어도 이 똑같은 효과가 되죠. 이쪽으로는 이런 나오지 마라. 이제 이걸 모르고 이제 해버리게 되면 여기 경유가 다 범벅이 돼버립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겠죠? 항상 요거는 이렇게 꽉 찝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걸 빼시든지, 나는 정상적인 방법을 하려다 그러면 이게 호수 꽂으세요. 이게 남들 보기도 좋긴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 쓰면 호수가 딱딱해가 좀 끼기가 힘듭니다. 요번 부분만 조금 좀 신경 쓰시면 엔진 룸에다 경유가 튀기지 않고 깨끗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요거 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예,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여기 차량에 오시면 D엔진 차량입니다. D엔진 차량은 저쪽에서 엔진 키를 넣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연료 지관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기름을 이렇게 쌓아 올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료 모터 이 릴레이를 뺀 상태에서 이 작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인젝터를 뺀 자리에 전부 압축 압력을 잴 수 있는 아답터를 다 꽂았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엔진 스타팅을 해가지고 스타팅을 해서 압축 압력이 몇이 측정이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지금 이제 한 사람이 있고 저는 이제 이걸 잡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타팅 한번 해보세요. 자, 보시면 이게 압축 압력이 한 22 정도 나오죠. 지금 압축 압력 1번 압축 압력 22입니다. 22. 그러면 자, 이걸 해제할 때는 이쪽에 오면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압축 압력 해제됩니다. 이게 다 기존에 쓰시던 압축기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럼 2번을 더 해보겠습니다. 자, 돌리세요. 더 돌리세요. 자, 이것도 보시면 한 21.5죠. 약간의 10 정도, 한 20까지도 그렇게 큰 문제는 지금 보시면 한 21.5니까 0.5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럼 이것도 압력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걸 돌리실 때 보면 그 시간을 똑같이 해야겠죠. 1번은 그냥 계속 돌리고 2번은 한 0. 몇 초 돌려가지고 보면 안 되고 똑같은 4개의 평균적인 시간을 돌려서 압축 압력을 재야 됩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자, 이거 보시면 22.5죠. 이것도 한 21 기준으로 한다. 22.5니까 0.5 이거 차이가 나죠. 이것도 뺍니다. 자, 다음에 4번 한번 볼까요? 자, 돌려보세요. 자,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확히 재야 되겠지만 거의 이제 이 안에 돌리신 분이 평균의 시간을 잡고 돌렸다가 23 정도 나오죠. 그러면 이거 평균으로 4개를 낸다고 하면 한 22 정도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4개의 이 엔진 압축 압력은 전부 한 22로 봤을 때 정상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가 부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엔진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하고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엔진 파워 바란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인젝터가 똑같은 양이 분사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인젝터 분사 개시 압력이 잘 맞아 4개가 똑같이 같은 압력대 분사가 되는지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앞에 놓여 있는 이런 장비들이죠. 이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똑같은 엔진 안에 실린더 안에 기름을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이 똑같이 이걸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겠죠. 물론 이제 인젝터가 밖에다 분사는 하지만 실린더 안에 분사하는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프 같은 경우는 차종별로 이제 차이가 있죠. 17, 17이고 소렌토 같은 경우는 19, 17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차량은 19, 19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파이프는 이제 차종별로 이제 다릅니다. 17mm 연장을 좀 가져오세요. 17mm 연장을 가져오세요. 지금 제가 설치하고 있는 거는 결국에 인젝터 자체가 실린더 안에 기름을 분사하는 거를 밖으로 좀 빼가지고 재현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걸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무조건 여기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기다 인젝터를 장착하고 전기만 여기다 공급해주면 기름이 나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결국에 이 4개의 인젝터가 똑같은 압력에, 예를 들어서 1번은 200바 나왔다, 2번도 200바, 3번 200바, 4번이 300바가 나오면
이 4번 300바 이놈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장치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냐. 여기에다 인젝터를 설치를 해야겠죠. 지금 보시면 제가 에어건을 준비했습니다. 왜 에어건을 준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쓰시고 저기 이제 보관을 한단 말입니다. 그 과정 여기에 불순물이 묻는다든지 이쪽이 불순물이 묻게 되면 이걸 인젝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불순물이 어떻게 되면 딸려서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인젝터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착하기 전에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주시고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불어주세요. 불어가지고 이 환내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사항이 있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에가 불순물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면 또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에서 이렇게 부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옆에서 이렇게 부시면 한번 해볼까요? 위로 다 찌꺼기가 올라와 버리죠. 이런 상태로 푼 다음에 요걸 장착합니다. 우선 준비하세요. 뒤에서. 이 상태가 되고 나면 기존에 이 차에서 탈거했던 인젝터를 이 파이프에 연결하게 되죠. 지금 여기 보시면 요건 지금 이 기존에 차에 장착되어 있는 인젝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니 왜 압축도 다 측정을 했는데 저기에 이걸 그대로 꽂아 놓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왜 꽂아 놓냐면 저걸 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압축 압력이 여기 쪽으로 품어가지고 오일이 여기를 다 뿌려버립니다. 엔진 놈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저쪽에 엔진 압축이 나오면 요 관을 타고 밖으로 다 빠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젝터를 돌리기 분사 패턴을 보기 위해서 돌릴 때도 압축이 안 차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원활하게 돌고 엔진 오일이 밖으로 튀지 않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요거는 이 모든 작업이 끝날 때까지 인젝터를 장착하기 전까지는 요걸 그대로 꽂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전기 선을 주세요. 자, 이 선은 지금 예를 들어 이 선을 바로 여기다 꽂아야 되죠. 근데 선이 짧기 때문에 이거 연결하는 아답터입니다. 이게 배선 아답터인데 이렇게 꽂아볼까요? 배선 아답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다 제가 이렇게 꽂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하 이거 일도 아니 나도 집에서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꽂고 나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연결해 주는 것 뿐이고 문제는 여기에 그냥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내일 압력이 조정이 안 되니까 내일 압력을 조정하는 장치가 따로 또 있어야겠죠? 장비가. 조절기 찾으세요. 조절기.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장착이 끝나고 나면 지금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그 연료 백리크 상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백리크 상태는 일단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기존에 나왔던 거. 기존에 나왔던 장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거는 그냥 연료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였고 이 장비들은 보시면 로우가 있고 뭐 하이가 있죠. 테스터 모드 해가지고 이게 파이널 드레스터 써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걸로 내가 원하는 압력을 조정합니다. 돌려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냐면 내가 이 차에다 지금 200바를 걸어봐야겠다. 압력을. 그래가지고 이 인젝터가 분사가 되는가를 봐야겠다 하면 여기 보시면 로우가 있죠. 로우는 보시면 로우바는 300바. 이게 0바에서부터 300바까지는 이걸로 조정을 하고 300바가 넘어섰을 때는 내가 300바 이상의 압력을 맞춰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조정을 하게 되죠. 여기 모드에 보시면 요거는 꺼진 거죠. 오프니까. 로우 모드가 있고 하이 모드가 있고 맥스 하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까 제가 했죠. 로우 모드에서는 300바까지가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 아이들 상태는 우리가 평균으로 250바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시죠. 그럼 250바 모드를 보기 위해서는 로우 모드에 놓습니다. 로우 모드에 놓고 이제 측정을 하는데 아직 이제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 장비를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그 다음에 하이 모드. 하이 모드는 뭐예요? 800바에서 1000바까지입니다. 그러면 800바, 1000바는 어떤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차가 주행하고 있는 상태의 압력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차가 주행하고 있을 때 연료가 분사가 몇 cc가 나온가를 봐야겠다. 그러면 하이 모드에 놔야겠죠. 하이 모드에 놓고 또 측정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요걸 이제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이제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는 내일 압력 센서, 내일 압력 센서 선을 탈거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또 이거 하나 있죠. 이거 보시면 아니 더운 말고 이런 이게 보시면 이제 요즘에는 이건 보시라고 써져 있죠. 보시 전용차는 이런 잭이 되어 있지만 내일 압력 센서가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델파이 시스템 해야겠다. 델파이. 요즘 델파이 신형 이렇게 생겼죠, 잭이. 이런 방식은 델파이 써진 거, 이런 걸 꽂아요. 또 델파이 중에서도 구형 델파이가 있죠. 구형 델파이 이런 잭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그냥 빼시고, 요거 여기 잭이 그대로 있죠. 요거만 빼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 델파이, 신형, 구형. 요거만 빼시고 여기다 꽂으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뺐으니까 이 자리에다가 보시 거니까 보시. 요걸 여기다 꽂아야겠죠.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연료 압력 조절 렐로입니다. 연료 압력 조절 렐로 선 뺐죠. 내일 압력 선 빼버렸죠. 그러면 이미 이슈에는 얘를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슈가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백리크를 걸어야겠죠. 기존에 이제 백리크는 여러분이 백리크통 많이 보셨죠? 항상 이거는 연료 백리클로 보기도 하겠지만 저기로 새는 연료가 엔진에 떨어지기 때문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는 연료 분사량을 시작해서 연료 분사 패턴, 분사 압력 모든 걸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장착이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내일 압력 조절을 D를 뺐습니다. 요걸 빼면 어떤 게 생기나요? 저쪽에 지금 고장 코드가 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꽂는 덤이 저항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저항이 있는데 여기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차는 지금 아이들 분사량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분사량. 지금 아이들에서 몇 바에 분사가 되는 거 봐야 되면 로우 모드로 가겠죠. 로우 모드. 자, 그러면 요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하이 모드는 쓸 필요가 없죠. 로우 모드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200바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200바 맞춰놨으니까 더 이상 안 올라갑니다. 그럼 더 올려볼까요? 이렇게. 자, 돌려봅시다. 자, 더 올리니까 올라가 350바 올라가네. 100바 한번 맞춰볼까? 자, 100바. 여기 100바죠. 아까 200바죠. 내가 원하는 바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결론은 뭔 말이냐면, 이 인젝터가, 4개의 인젝터가 몇 바에 분사가 되는가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커먼드 인젝터 분사 압력 몇 바 정도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알고 계시는 게 250바로 많은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실 때 250바, 250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젝터가 분사되는 게시 압력은 180에서 200바입니다. 결론은 200바에 분사되는 정도가 아주 좋은 상태죠. 자, 한번 해보세요. 200바인데, 여기 금방 상태를 보시면 이게 좀 영상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만은 이 4개 인젝터가 200바에 동시에 다 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걸 지금 이제 전기를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임의로 뺀 만약에 전기가 꽂아졌다고 생각하고 한번 돌려볼까요? 자, 한번 돌려보세요. 이쪽에는 분사가 안 쳐. 그럼 이 3개만 분사가 되는데 금방같이 200바를 맞춰놓고 200바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요 3개는 지금 분사가 되고 요건 안 되면 이 차는 어떻게 됐습니다. 얘 하나 때문에 아침에 아이들 부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이제 어떤 상태를 또 볼 수 있냐면 요거를 200바에 지금 다 3개는 분사 안 되면 얘를 더 올려봅니다. 압을 더 올리면 한 350바를 올렸는데 얘가 분사가 되더라. 그러면 얘는 다른 놈들이 200바에 분사, 얘는 350바에 분사가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 3개, 이 하나는 150바라는 갭이 생기죠. 이 갭 차이 때문에 이 인젝터는 부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인젝터를 교환해야 돼요? 이 인젝터 하나를 교환하시면 이 모든 차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인젝터를 재생 인젝터를 끼시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만드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인젝터를 똑같이 4개 다 250바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4개 다 250바면 단순히 어떤 차이는 있냐면 스타팅을 돌릴 때 다른 차는 2바퀴 돌아가는데 3바퀴가 돌아가겠지. 250바는 한 바퀴 더 돌아가죠. 그럼 4개 다 똑같이 250바 분사하면 또 문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4개의 인젝터 중에서 200바, 200바, 얘가 350바. 그럼 얘 때문에 부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아이들 상태죠. 이제 요거를 그러면 나는 눈으로 좀 보기가 불편하다. 그러시면
이제 연료를 또 받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자, 연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연료를 암으로 세팅하는 방법도 있죠. 나는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주 또 좋은 게 뭐냐면 밑에가 그 눈금이 다 있습니다. 눈금이 있어가지고 몇 cc가 받아지는지. 그처럼 아까 저 육안상으로 봤다시피 분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200바에 그걸 한번 봐볼까요? 자, 한번 돌려보세요. 200바 되니까 여기 지금 200바에 다 지금 기름이 여기에 묻어는 게 보이죠? 4개 다. 결론은 다 200바. 아, 분사가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과연 200바를 돌렸을 때에 분사량을 한번 봐볼까요? 분사량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제 그 요즘에 그 기능들이 좋아진 핸드폰이 많습니다. 핸드폰에도 스톱워치가 있는데 스톱워치를 하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준을 정해야죠. 아, 1분을 돌려봐야겠다. 그러면 저기서 운전자가 1분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시작을 하고 1분. 자, 한번.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스로우 양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받는다는 건 굉장히 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로우 양은 여기 지금 창으로 보이는 분사 패턴, 분사 구멍이 뭐 5개인데 4개 분사인데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 개시 함량. 제일 중요한 게 커먼 네일에서는 그 아이들 부조 이런 부분은 분사 개시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분사 개시 함량이 몇 바에서 분사가 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 차가 주행하는데 과연 시내 주행 모드 한 800 정도 바에서 과연 연료가 얼마나 잘 나오고 있는가, 이걸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는 이제 아이들을 분사하고 아침에 아이들 그 냉간시에 부조하는 인젝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러면 아, 시내 모드에 과연 연료가 이 차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우에서 하이로 올려야겠죠. 하이 모드로. 자, 그래가지고 하이 모드를 조정해 볼까요? 자, 이거 돌려보세요. 지금 몇 가지 돌려놓으니까 얼마까지 올라가요? 지금 한 800바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우리가 차가 주행할 때 평상시 한 800바에서 900바 이 정도에 거의 주행이 되죠. 그러면 그때 상태 연료를 보자. 그때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게 보는 게 어떤 스톱워치를 사용해야겠죠. 그 평균을 본인이 내야 됩니다. 아, 산타페가 들어왔을 때는 산타페는 1분에 800바에 몇 cc가 분사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다음에 이제 어떤 출력이 부족한 차가 왔다. 이런 차들이 들어오면 똑같은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봤을 때에 정상적인 차는 5cc가 나왔는데 그게 4cc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인젝터가 연료량이 부족한 거죠. 그 차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인젝터 때문에 출력이 안 나오는 거라고 인젝터를 또 교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걸 안 보고는 아, 이 차가 고속 이 시내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연료가 부족해서 차가 안 나가는지, 미션에 부하를 많이 받는지, 엔진에 결함이 있어 안 나가는지, 에어플로 센서가 문제, 이제 이런 걸 막 해명이 되죠. 이제 그런 그 여러분들이 그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얘가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돌려보세요. 제가 지금 시간을 재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걸 1분을 돌렸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5cc, 5cc, 5cc. 아, 이거 진짜 좋은 인젝터죠. 인젝터가 아주 연료량이 어째요? 지금 우리가 그 인젝터 그 실험기 자체로 보면 로우 모드, 맥스, 하이맥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지금 정상적인 시내 주행 모드에서요. 연료량이 거의 편차가 없잖아요. 이거 인젝터가 아까 스로우 상태도 거의 200바에 똑같이 분사를 냈고 지금 주행 상태에서 5cc 그 연료량이 맞습니다. 그러면 요걸 제가 뭔 말이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톱워치를 가지고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800바에서 1분을 돌렸을 때 5cc다. 그러면 정상이 5cc면 다른 이상 있는 차가 다 5cc가 나와야 됩니다. 출력이 안 나온 차를 봤을 때 이게 좀 5인데 보면 한 4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인젝터가 노후가 돼서 분사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얘는 인젝터를 교환해야 되죠. 이런 부분까지 체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다시 보고 싶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르면 보세요. 밑으로 다 빠집니다. 자, 신기하죠? 이렇게. 다 제거가 돼요. 밑에. 이거 받아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따 비우시면 되고. 다시 이제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죠? 다시 당겨야죠. 밸브를. 밑으로 빠지지 마라 해서 이렇게 당기시고. 자, 다시 한번 더 돌려보세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압력을 이 정도인데 그러면 더 센 압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이제 맥스 하이로 보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굳이 진단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더 높은 압력으로 볼까요? 자, 한번 해보세요.
계속 올라가죠. 맥사이로 놓으니까. 맥사이는 이제 1000바 이상을 벌 때 맥사이로 보는 겁니다. 지금 봐봐요. 이 인젝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인젝터 수입니다. 맥사이로 나서 지금 더 압력을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자, 한 스타팅 해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문제가 있는 인젝터는 백리크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새서 저쪽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근데 이건 육안상으로 이걸 보게 돼도 백리크 되는 양이 천천히 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까 여기에 1350바란 센압을 걸었을 때도 이 백리크를 볼 수가 있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그 진단하는 거는, 모든 백리크를 보는 거는 어떤 상태밖에 백리크를 볼 수가 없냐면 250바의 백리크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고속 주행할 때 백리크가 만약에 시동이 꺼지는 부분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요 기계를 가지고 맥사이 모드에 놓고 1000바 이상을 걸었을 때에 여기가 백이 생기는 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차의 인젝터 성능까지 거의 판단이 되는 거죠. 자, 백리크가 만해서 고속에 시동이 꺼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분의 문제로 시동이 꺼지는가를 한 방에 판단할 수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그 백리크 자체는 이 맥스 최고, 이 차의 최고 압력을 걸었을 때 백리크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차의 인젝터가 과연 지금 몇 프로 성능을 가지고 있다. 스로우 상태는 적은 압력이기 때문에 이 밸브들이 문제가 없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면 안 셉니다, 이쪽으로. 그지만 센압 1350바 이상의 압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밸브 상태가 마모가 많이 된 차들은 여기로 백리크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 이 차는 어떤 또 문제가 생기냐? 고속 주행 시에 출력이 떨어진다든지 시동이 꺼진 발생이 되죠. 그렇지만 이 기계로 가지고 맥사이 모드에 놓고 돌리게 되면 그것까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 하나면 지금 우리가 아이들 상태부터 시작해서 시내 모드 주행,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맥스하이 상태에서 이제 초고압을 건 상태에서 백리크 상태까지 다 점검을 할 수 있는 장비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업소에서는 이 커먼네일 진단하는 데는 더 이상 뭐 무리가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아이들 상태 점검했죠. 아이들에서 분사가 몇 바에서 이루어지는가, 그 다음에 압축 압력이 4개 정상인가, 그 다음에 이 차의 인젝터 분사능이 자 시내 주행 모드에 잘 분사가 되고 있는가, 양이 맞는가, 그 다음에 맥사이 초고압을 걸었을 때 백리크가 발생이 안 하는가. 일단 고압을 걸을 때 백리크가 발생은 안 됩니다. 이 스로우 상태나 이제 약간의 좀 그 초고압 상태 백리크가 좀 더 많긴 하겠죠. 그지만 초고압을 해도 이게 줄새가 이쪽으로 찰 정도가 돼버리면 그 인젝터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이제 이런 거에 이런 장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린 그 스톨 상태 때 백리크를 봐라.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이 기계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미션을, 무리를 줘가지고까지 백리크를 보려면 그 많은 시간을 좀 줘야 되는데 미션에 무리가 가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 맥사이 모드를 사용하면 고압에서 백리크까지도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